안녕하세요. 책 읽는 두 사람의 수다, 책이다의 이준영. 조진우입니다. 네, 책이다는 철학을 전공한 두 남자가 모여서 책에 관한 수다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저희가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단식광대라는 책입니다.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1883년에 태어났고요. 체코의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독일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독일어로 이제 책을 썼다고 해요. 아버지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서 네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한 반면에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책을 쓴 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예술적인 감수성이 풍부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와 예술적인 감수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식광대도 그런 고민들이 좀 담겨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식광대에 대해서 어떤 소설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줄거리를 한번 쭉 말씀드릴 텐데요. 네.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단식광대를 번역본에 따라서는 단식고개사, 단식수도사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저희는 단식광대가 내용하고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는 단식광대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한때 큰 인기를 모은 단식광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그때는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인기를 모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머무는 도시마다 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단식 기간은 40일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40일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적당한 한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말로 하면은 그의 매니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40일이 되는 날 관중들이 가득한 곳에서 단식의 마무리를 화려하게 진행을 했으나 그는 결코 만족스럽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단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그에게 단식이라는 것은 그의 명예와 연결이 되어 있었으나 아마도 그에게 열광했던 누구라도 그를 가까이서 자세히 보았다면 그의 아름답지 않음에 당황하며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체로 무뚝뚝하고 우울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무제한으로 단식을 하지 못한 것에 불만족했던 것일까요? 어느 때인가 친절한 한 사람이 그의 우울이 단식 자체 때문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야수처럼 격노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대가 갑자기 변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식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고요. 다른 구경거리를 찾아서 떠나버리고 말죠. 그럼 이때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단식에 너무나 열중해 있었던 그는 이제 매니저를 어, 해고하고요. 어느 큰 서커스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이 변한 것을 잊어버린 것인지 그는 세상을 놀라게 할 단식을 해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서커스단에 좋은 자리를 배정받지는 못했고요. 마국간 근처의 한 자리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는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전의 황홀감을 잠시나마 느껴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그들이 향하는 곳이 다른 곳임을 이제 알게 되는 순간 의식적인 자기 기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색다른 행동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시대는 변화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커스 안에 들어오면서 선언했던 것처럼 세상을 놀라게 할 단식 기록을 세워나갑니다. 하지만 누구도 며칠이 되었는지 계산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마저 단식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잊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에는 끝이 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서커스단의 감독이 집이 썩어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저게 뭐냐고 물어가기 때문이죠. 겨우 한 사람만이 단식광대를 이제 떠올렸고요. 그 우리에 들어가서 썩은 짚을 치워내자 단식광대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단식을 해왔다. 그리고 마치 이제 무언가 깨달은 사람처럼 광대는 덧붙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단지 단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한 번도 맛있다고 생각되는 음식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던 것뿐이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발이었다고 합니다. 서커스단의 감독은 그를 썩은 집과 함께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어린 표범이 그가 있던 우리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더라도 황폐했던 우리의 생기가 돌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될 정도였죠.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어린 표범은 그가 누렸었던 자유마저 그립지 않은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듯한 고귀한 육체는 마치 자유마저도 몸에 지니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아마도 예전에 단식광대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어린 표범의 주위에 몰려들어 잠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간략하게 줄거리 소개를 드렸는데요. 진우님께서는 어떻게 이 책을 읽으셨는지 한번 감상평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제가 이 짧은 책을 읽고 짧은 소설을 읽고 들었던 느낌과 어울리는 말은 자기 기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로서는 그 말에 쉽게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철학을 전공했다고 하면 많이 물어보는 게 왜 철학을 전공했는지, 당신은 사람들이 왜 철학과를 지원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히 다른 과를 가고 싶은 과가 있는 거 아닌 것 같고 공부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철학을 먼저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약간 진지한 척 하면서 말을 했었는데, 멋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하고 멋있게 말을 하려고 했죠. 네네네. 네. 근데 그렇게를 몇 년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은 그런 이유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은 1학년 때 제가 학점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열심히 노셨나 보네요. 어중간했습니다. 네. 열심히 논 것도 아니고 네.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2학년 때 과를 정하려고 보니까 학점이 인기가 좋은 뭐 심리학과나 사회학과나 이런 데 지원하기에는 떨어질 것 같고, 그럴 바에는 떨어져서 인기 없는 과를 갈 바에는 그냥 내가 먼저 들어가자 아, 였던 것 그것도 같아요. 굉장히 똑똑한 선택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멋있는 척 할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당시에는 그 진짜 이유는 사실 학점이 낮은 게 컸는데 네.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저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류의 자기 기만 같은 게 있었는데 네. 당시에 그런 어떤 진짜 이유 같은 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아니면은 당황하거나 아니면은 좀 심각한 상황이면은 약간 조금 폭력적으로 사람이 바뀌거나. 막 때렸나요? 아주 약간 사람이 굉장히 좀 예민해지거나 네. 그렇더라고요. 책에 보면은 단식광대에게 당신이 우울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단식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단식광대가 굉장히 격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저는 그게 자기 기만이 폭로되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좋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 않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그런 것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자기 기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작을 하려면 진단해야 될 텐데 아주 깊은 곳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진짜 이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학점이 낮아서 철학과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진짜 이유를 말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몇 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런 식의 어떤 진짜 이유를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게 시작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프카의 삶에서 알 수 있듯이 카프카는 현실적인 문제와 어떤 예술의 상관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식광대도 우리가 예술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즉 단식을 할 것인지 혹은 인기를 얻을 것인지, 그러니까 40일이라는 어떤 제한 기간을 채울 것인지에 대한 어떤 외줄타기 같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술가라면은 무릇 이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기를 얻고 싶기도 하고, 돈을 잘 벌고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추구하는 어떤 예술의 가치관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이런 지점들이 어떤 지점에서 마무리가 돼야 될지, 어떤 선을 선택해야 될지가 사실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카프카가 살았던 시대랑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예술이라는 지점들도 분명히 우리가 어떤 데이터화를 통해서 이런 지점들이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대중성에 대한 어떤 척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들을 생각한다면은 균형을 좀 잡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롯이 그냥 예술만을 선택한다거나 나의 예술만에 빠져 살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태도는 오히려 앞서 말씀하신 자기 기만에 해당하는 행동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중성,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긴장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진지하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예술이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뭐 교과서적이지만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고민에 이런 소설 등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철학을 사실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철학이 대단한 거다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 것인지 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학문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대단한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입장 그리고 선택들을 어떻게 공고히 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인 것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철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 될 거고, 이 책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했던 한 사람의 어떤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 훨씬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그냥 책 소개를 하고 감상평도 나눠봤는데요. 한 줄 평을 한번 마지막으로 남겨보죠. 네. 저는 우선 저희가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던 게 어떤 이 책을 접근하는데 어떤 부담이 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 한 줄 평은 이 책은 안 읽어봐도 크게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책이 짧으니 네.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면 괜찮다 네. 정도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설명했는데 읽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요? 안 읽어도 나쁜 일이 크게 생기진 않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읽으면은 괜찮다. 음. 짧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고전 다시 읽기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안 유명한 소설들 좀 많이 읽게 됐어요. 요 단식광대도 마찬가지고 목화상의 비갯덩어리라는 소설을 얼마 전에 또 읽기도 했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색다른 맛들이 분명히 좀 있더라고요. 그런 숨겨진 소설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희가 처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되게 엄청 긴장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노잼이라 어떡하지? 네, 그런 고민들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재밌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선정한 책은 최은필 기자님께서 쓰신 부고기사 모음집인 가만한 당신이라는 책입니다. 35명의 부고가 모여있는 책이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했으니까 혹시 이 방송을 먼저 보신 분들께서는 그 책 함께 읽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하죠?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안녕. 안녕.